여러분, 양파 요리할 때 껍질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벗겨서 버리시죠? 그런데 만약 제가 그 껍질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엄청난 성분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실제로 양파 껍질에는 항암 효과까지 연구되고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퀘르세틴이에요. 퀘르세틴? 그게 뭔데? 하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은 이미 이 성분을 매일 섭취하고 계세요. 사과 먹을 때, 양파 볶음 먹을 때, 녹차 마실 때, 심지어 와인 한 잔 할 때도 말이죠. 최근 연구에서는 퀘르세틴이 알레르기 완화는 물론 심혈관 건강, 운동 능력 향상, 심지어 노화 방지까지 다양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퀘르세틴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퀘르세틴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퀘르세틴은 폴리페놀의 한 종류이고 특히 플라보노이드라는 그룹에 속하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식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 한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강한 햇빛, 병원균, 해충, 기후변화. 이런 온갖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럼 식물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바로 자신을 보호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퀘르세틴이에요. 식물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방어 무기인 셈이죠.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 성분을 먹으면 식물이 가진 방어력을 우리 몸도 빌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만든 건강 보조제를 그냥 얻어 쓰는 거죠. 퀘르세틴은 주로 식물의 껍질이나 겉부분에 많이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외부 공격을 가장 먼저 받는 부분이 바로 껍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어 물질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거죠. 양파 껍질, 사과 껍질, 포도 껍질. 우리가 보통 벗겨서 버리는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정리해보면 양파 껍질이 압도적이고요. 사과 껍질, 베리류,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 녹차, 적포도주, 케이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워낙 높아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에요. 우리 몸은 매일 전쟁터예요. 스트레스, 환경오염, 자외선, 심지어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도 활성산소라는 게 계속 생겨나요. 활성산소는 쉽게 말해서 몸속에서 난동을 부리는 불량배 같은 거예요. 세포막을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키고 단백질을 망가뜨려요. 이게 쌓이면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퀘르세틴은 이런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제예요. 몸속 소방관 역할을 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E보다도 강력하다고 해요. 특히 세포막을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전신의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노화 억제에도 도움이 돼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여주고 콜라겐 분해를 억제해서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죠. 두 번째는 항염증 작용이에요.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급성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만성염증은 계속해서 몸을 공격해요. 퀘르세틴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죠.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퀘르세틴 보충이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겪는 근육염증에도 효과적이에요. 격한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통이 줄어든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세 번째는 알레르기 완화예요.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퀘르세틴은 천연 항히스타민제로 불려요.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히스타민이 뭐냐고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코막힘,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 이런 증상들이 히스타민 때문에 생기는데 퀘르세틴이 이걸 막아주는 거죠. 실제로 계절성 알레르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러 주간 퀘르세틴을 섭취한 그룹이 위약 그룹보다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어요. 물론 약만큼 강력한 효과는 아니지만 부작용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봄마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양파 껍질 차를 꾸준히 드셨는데 다음 해 봄에는 증상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심혈관 건강이에요.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죠. 혈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퀘르세틴은 여러 방식으로 심혈관 건강을 지켜줘요. 첫째, 혈관을 이완시켜요. 혈관이 긴장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퀘르세틴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압을 낮춰주는 거죠. 실제로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퀘르세틴을 섭취한 그룹이 혈압이 의미 있게 낮아졌어요. 둘째,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요.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더 위험한데 퀘르세틴이 이 산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셋째, 혈전 생성을 억제해요. 혈전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 퀘르세틴이 혈소판 응집을 줄여서 혈전 생성을 막아주죠. 다섯 번째는 운동 능력 향상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퀘르세틴이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지구력 운동에서 효과가 두드러져요. 한 연구에서는 사이클 선수들이 퀘르세틴을 섭취한 후 지구력이 향상됐어요.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왜 운동 능력이 향상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거든요. 여기서 에너지가 더 많이 생산되면 운동 능력도 올라가는 거죠. 둘째, 운동으로 인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그래서 회복이 빨라지고 다음 운동 때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셋째,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요. 혈류가 좋아지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니까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뇌 건강과 인지 기능이에요. 최근에는 퀘르세틴의 신경 보호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요. 퀘르세틴이 혈내 장벽을 통과해서 뇌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거기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염증을 줄이고 심지어 신경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대한 연구가 흥미로워요. 알츠하이머병의 주범 중 하나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인데 퀘르세틴이 이 단백질의 축적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들도 있어요. 물론 인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요.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실전이에요. 일상에서 어떻게 퀘르세틴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자연식품이에요. 양파부터 알아볼까요? 양파는 퀘르세틴의 보고예요. 특히 껍질에 고농축되어 있죠. 껍질을 어떻게 먹어? 하실 텐데 방법이 있어요.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끓여 차로 마시는 거예요. 양파 껍질 차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양파 껍질 한 줌을 물에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면 돼요. 색이 진한 갈색이 나오면서 은은한 단맛이 나요. 매일 마시기 부담스러우시면 국물 요리할 때 양파 껍질을 넣었다가 나중에 건져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양파 자체에도 퀘르세틴이 들어있어요.
특히 적양파가 일반 양파보다 함량이 높아요. 그리고 날 것보다는 살짝 볶거나 구웠을 때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사과는 어떨까요? 사과 깎지 마세요. 껍질에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농약 걱정이 되시죠?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몇 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면 대부분의 잔류 농약은 제거할 수 있어요.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브로콜리와 케일은 어떨까요? 십자화과 채소들도 퀘르세틴이 풍부해요. 브로콜리는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케일은 샐러드로 드시거나 스무디에 넣어 드시면 좋아요. 케일 칩으로 만들어 먹는 것도 맛있어요. 베리류도 좋아요. 블루베리, 크랜베리, 블랙베리. 이런 베리류에도 퀘르세틴이 들어있어요. 냉동 베리도 괜찮아요. 오히려 영양소가 더 잘 보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침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토핑으로 올려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죠. 녹차는 어떨까요? 녹차 한 잔에도 퀘르세틴이 들어있어요. 하루 두세 잔 정도 마시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식품으로만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어요. 시중에는 캡슐 형태로 나와 있어요. 하루 적정 용량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흡수율이에요. 퀘르세틴은 수용성이 떨어져서 흡수가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을 높인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퀘르세틴 디하이드레이트, 퀘르세틴 피토좀 같은 형태가 흡수율이 더 높아요. 제품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비타민C나 브로멜라인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퀘르세틴의 부작용과 주의사항도 알아둬야 해요.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건 거의 부작용이 없어요. 문제는 보충제 형태로 고용량을 섭취할 때예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소화 관련 증상이에요. 속쓰림, 복통, 설사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먹으면 위장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일부 민감한 분들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퀘르세틴은 여러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항응고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퀘르세틴도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퀘르세틴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일부 항생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퀘르세틴이 일부 항암제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임산부와 수유부는 어떨까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어요.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건 괜찮지만 보충제는 피하는 게 좋아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고용량 퀘르세틴 섭취를 피해야 해요. 수술 예정자라면 수술 전부터는 퀘르세틴 보충제를 중단하세요. 출혈 위험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퀘르세틴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퀘르세틴은 정말 훌륭한 영양소예요. 항산화, 항염증, 알레르기 완화, 심혈관 건강, 운동 능력 향상. 다양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퀘르세틴이 만능 해결사는 아니에요. 건강한 생활 습관의 보완제일 뿐이에요. 제 개인적인 추천은 이래요. 첫째, 먼저 자연식품으로 시작하세요. 양파, 사과, 브로콜리, 베리류. 이런 걸 더 자주 드시면 자연스럽게 퀘르세틴을 섭취할 수 있어요. 둘째, 양파 껍질 차를 시도해보세요.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은은한 단맛이 좋아요. 저도 요즘 즐겨 마시고 있어요. 셋째, 보충제는 필요할 때만 선택하세요.
알레르기가 심하거나 특정 건강 목표가 있거나 음식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 고려하시면 돼요. 넷째,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상호작용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다섯째, 꾸준함이 중요해요. 며칠 먹고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최소 몇 주는 꾸준히 섭취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저녁에 양파볶음 요리 한 접시, 사과를 껍질째 한 개, 브로콜리 샐러드나 볶음, 녹차 한 잔, 베리를 넣은 요거트.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퀘르세틴을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양파 껍질 차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이걸 어떻게 마셔? 하실 수도 있지만 몇 번 마시다 보면 의외로 괜찮아요. 꿀을 조금 넣어 마시면 더 좋고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 메뉴에 양파와 브로콜리를 추가하는 것, 내일 아침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 오후에 녹차 한 잔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영양소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제안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